사무실 익명 게시판, 이미 다 모아뒀다는 댓글. 그 공지 하나를 확인한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34, 중견 물류회사 전산팀에서 일하는 강지원이에요. 매일 비슷한 업무에 치이면서도 그럭저럭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사무실 공기가 어딘가 달랐어요. 평온하던 일상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팀장님이 사내 익명 커뮤니티 앱에 공지를 하나 올리셨어요. 부적절한 게시물 신고 접수를 이제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화면을 보는 순간 지원 씨는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렸지만 어딘가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 익명 게시판엔 특정 부서를 저격하거나 상사 뒷담화를 올리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곤 했어요. 다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른 채 하며 넘어가곤 했죠. 지원 씨도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그 공지를 확인했어요.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손가락은 자꾸만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스멀스멀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댓글창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 동료는 이제 다들 말 조심해야겠다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남겼고 그 짧은 문장 하나에도 지원 씨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지난주부터 이미 다 모아뒀다며 단톡방까지 수집 중이라고 써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지원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곁눈질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고 낮은 목소리로 수군대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문제는 바로 지원 씨 자신이었어요. 2달 전 회식 자리 뒤 익명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애써 잊고 지냈던 기억이 하필 이 타이밍에 되살아난 거예요. 2달 전 그날 밤 시끌벅적한 회식 자리에서 술 기운이 오른 지원 씨는 부장님에 대한 서운함을 동료들에게 하나둘 털어놓았었어요. 그때는 그저 술김에 하는 하소연이라고만 생각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이 좀처럼 가시질 않았던 지원 씨는 결국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익명 게시판에 그날의 속마음을 한자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었죠. 그 기억이 떠오르자 지원 씨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글이 이미 누군가에게 캡처된 건 아닐까?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어요. 인사팀에 불려가는 상상까지 하게 되면서 지원 씨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만 쉴 새 없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지원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인사위원회에 불려가는 장면부터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까지 온갖 최악의 상황들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렇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보니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거울 속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원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답답한 마음의 퇴근길, 지원 씨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어요.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에 떨며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요? 고민 끝에 지원 씨는 결심했어요. 숨기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라리 팀장님을 먼저 찾아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요. 마음을 다잡자 오히려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팀장실 문 앞에 선 지원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지원 씨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어 번 두드린 뒤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팀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 씨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2달 전 그 익명글이 사실 자신이 쓴 것이라고 목이 메어오는 걸 애써 참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지원 씨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고백했어요. 팀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온몸이 딱딱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팀장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부드럽게 웃으며 지원 씨를 바라보셨어요. 잔뜩 긴장했던 지원 씨는 순간 어리둥절해질 만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팀장님은 이 신고 제도는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막으려는 것일 뿐이라며 그저 서운한 마음을 얘기한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원 씨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간 짓눌렸던 마음의 무게가 한꺼번에 스르르 풀리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원 씨는 그동안 뒷말로만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돌아보게 됐어요.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오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대화로 풀어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캡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훨씬 마음 편하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한 줄 댓글로 알려주세요. 따뜻한 댓글이 다음 사연의 주인공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 사연을 들려드려요.